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10월 25일 오후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벌써 10월 이제 말인데 한 주 남았고요. 10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주 남았고 11, 12월 다 해봤자 9주, 10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딱 10주 남았습니다. 올해가. 네, 올해의 성과가 이제 남은 10주에 달려 있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뭐 으슬으슬 춥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연초 바이오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 양자 컴퓨터하고 AI 덕분에 지금 엄청난 또 로봇까지 해서 그 엄청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20 몇 년 동안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 제일 그 성과가 많이 났던 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성과 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찾아보거나 계산을 해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올해는 그 연초에 바이오 두 종목에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AI에 엄청 비중 실어서 또 투자를 이어갔고 또 로봇주 급락을 활용해서 급락은 두 가지죠. 악재가 나왔거나 악재로 인식되거나인데 악재로 인식을 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걸 악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 너무 엄청난 기회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분할 매수를 하고 매수할 때는 손절가 꼭 잡고 사시라고 꼭 이 당부를 거듭 진짜 우리 회원님들은 그 매매하실 때 제가 매매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기법이나 방식들을 되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만큼은 처음부터 비중을 좀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기게도 당일날 그냥 급락 이후 그날 당일날 급반등을 해서 그때부터 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100%가 지금도 좀 약간 최근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대비해서는 100% 넘게 이제 올라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급등이 너무 지나치게 급등이 막 나오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을 실현해서 뭐 그 이후에 저는 한 7번 정도 추가로 다시 매도 반복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꽤나 큰 수익을 올해 냈습니다. 뭐 연초에 바이오도 계속 눌려있던 종목이 급등하던 날에 매수를 했는데 고맙게도 이제 같이 따라서 매수를 하면서 매수한 이후에 물어보셨어요. 급등했는데 왜 매수를 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눌려있다가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데 여기가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그때 매수했던 종목이 급등 이후에 급등할 때 이제 급등하던 날 매수를 했지만 급등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2배 반, 150% 정도의 수익을 냈죠. 그때 대화 나눴던 게 참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도 매수할 수가 있군요. 네. 아니, 원래 그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계속 눌리다가 이제 급등을 하는 날은 뭔가 시장에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 뭔가는 곧 이제 알려지게 됐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바이오 플랫폼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투자했던 게 이제 1분기, 2분기 무렵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2차 전지까지 하면 한 5개 업종, 5개 종목, 5개 분야로 이제 10월 말까지 왔으니까 평균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아주 예쁜 종목들을 만난 거죠. 그 덕분에 올해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다른 게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너무나 푸근하게 진짜 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2달 남은 이 시기가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년을 설계하고 내년을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이걸 일부러
어떤 이거를 알고 또는 계획해서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제 한 주 동안에 저는 원래 비중을 이렇게 싣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가지 않는 편인데 지금 꽤나 늘렸어요, 종목들을. 종목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이 펼쳐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가 급등을 하고 2차 전지가 급등을 할 때 지수는 올라가고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종목을 보면 급등한 몇 개 종목, 몇 개 업종에 한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목들은 우리 어차피 지금 뭐 가지고 있으니까 비중도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를 보면서 하나씩 이제 매수해서 채워야죠. 이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죠. 바로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음 주에 그 에이펙 관련해서 움직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도 되게 좋은 자리고요. 물론 이번 주에 매수한 이후에 그 살짝 움직이고 있고 또 수급도 살짝 변화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주 에이펙 관련해서 이제 그 이슈로 일단 4분기는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린다고 약속을 했던 내년도 1분기 실적 기대주를 통해서 2026년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11월, 12월에 구성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올해 말 그다음에 내년 1분기 나아가서는 내년 1년 설계가 끝난다. 네, 이렇게 확신합니다. 만약에 올해처럼 이 정도의 약간 그 운과 타이밍이 적절히 맞아주면 또다시 그 뭐 100% 넘는 뭐 200%씩 가는 종목을 5종목씩 만나는 거는 그거 말이 안 되고요. 올해 진짜 너무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거 1년에 두 종목만 만나면 1년 끝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운이 좋다기보다는 뭐 1년에 그래도 아무리 못 만나도 서너 종목씩은 계속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제가 그 참 이상한 게 저는 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미리 예측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급등하기 전에 매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진짜 이렇게 확실할 수가 없는 게 오르는 거 확인하면서 사는 거고요. 빠지는 거 확인하면서 파는 겁니다. 그래야 내 지금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을 알게 되고 실제로 수급 들어오는 걸 알게 되지. 어제 어떻게 오늘을 알고 미리 사고 팝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신의 영역인 거죠. 예, 투자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또 한 번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CPI를 제가 이제 밤에 그 미국의 속보 나오자마자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다 써드렸는데 3.0%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CPI가 낮게 나오면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제 우려가 둔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달라질 거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달라질 겁니다. 미국이 바뀌면 되게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자,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한번 이제 뭐 바이오, 로봇, 게임, 뭐 양자 컴퓨터, AI, 미국 같으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미국 보니까 어제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그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10% 이상씩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지금 어제도 제가 종목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영상을 이제 올렸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보셨을 거고요. 어마어마한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제가 AI의 귀결이 된다고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전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AI,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게 로봇, 뭐 반도체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데이터 센터니
전력준이 하는 것들이 거쳐가고 그 마지막에 정점에 서 있는 게 AI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에 직접 그냥 AI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지금 설계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설계 도면에 나와야 돼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밑그림이. 지금 이 세상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AI예요. AI인데 AI로 가는 그 기술적인 단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니 전력이니 뭐 반도체니 로봇이니 하는 것들이 걸쳐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AI하고 또 하나의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지구촌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거든요.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는 실적 시즌에 조금씩 눌려가는 건 너무 반복되는, 예전에 바이오가 그랬고 이제 이렇게 실적 시즌 되면 조금씩 눌려갑니다. 실적이 아직 의미 있게 나오지 못할 테니까. 근데 지금 어제도 그랬고요. 이번 주 들어서 또 이게 실적 시즌이 딱 지나가는 순간 펼쳐지게 될 양자 컴퓨터의 앞길, 거기에 지금 시장이 또 미국이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은 다음 주 중반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에이펙이 워낙에 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뭐 슬금슬금 가다가 다음 주 후반부 에이펙 이제 이슈가 지나가고 그 다음 주쯤 12월에 다시 움직이게 될 종목과 업종이 눈에 보이더라. 여기에 이제 제가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또 포트폴리오도 바꾸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 조언들을 해드리고 있고 뭐 글도 써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마 엄청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거다. 10월 말 11월, 뭐 12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또 너무 다른 얘기를 또 많이 했네요. 어쨌든 미국 증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증시도 한 번 더 또 밀어 올리고, 당연히 지금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 주에 터치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아마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3,941포인트인데 여기서 1%만 올라도 3,980이 넘거든요. 그러면 어제 2.5%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한 1.2, 3% 정도 오르면 그냥 바로 4천 넘는 거예요. 터치했다 내려오든 뚫고 올라가든 그 이후의 세상은 5천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취임할 때 내세웠던 5천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5천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5천을 향해 갈 때 시장이 가장 뜨겁습니다. 기대감에 움직일 때. 그래서 그걸 잘 명심하시면 뭐 증권주 아직 더 갈 거고요.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은 주도 업종 이런 것들을 살피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비중을 늘려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좀 재미난 자료들을 준비해놓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마이크 누르고 시작하면 제가 갑자기 막 흥미롭게 흥분을 해서 흥미로운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나오면서 그게 이제 자꾸 전달을 하게 되고 제가 예상했거나 예정했거나 계획했던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막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해드리고 있는 이 수급 영상,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증시가 올랐네 내렸네만 볼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이 뭘 사서 올려서 지금 우리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주도 업종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고개 까닥까닥 하시면서 그러고 말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하고 비교를 하시고 이게 지금도 사도 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야죠. 지금 시장에 핫한 이슈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1조 3,818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한결같이 SK 하이닉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고 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좀
차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AI 관련된 칩을 곧바로 조금 그 어떤 거래가 이제 트여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고 뭐 공장 증설 얘기부터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HBM이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에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칩 30% 가격 인상 이런 이슈가 양사에 다 걸쳐져 있는데 이제 AI의 그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바짝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50만 원 돌파하고 흐름은 좋은데 외국인은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2,342억 원. 외국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게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강한데 우리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아직은 네이버 매수할 타임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거듭 여러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의 AI가 가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의 AI가 가고 있는 거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요. 수급에서도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를 매도 1,338억 원 여기까지가 이제 네 종목 1,000억 원 넘게 매도한. 근데 어제 미국의 포드모터하고 GM 제너럴 모터스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눌릴 때 뭐 관세나 경제 협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릴 때 미국 종목이 가는 이 반대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기아, 두산, 삼성 SDI, LIG 넥스원, 셀트리온, APR,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카카오. 삼성 SDI는 주 초반에는 좀 팔았지만 주 후반부에는 좀 주가도 이제 30만 원 돌파하기 직전이고요. 지금 그 전력 2차 전지가 뭐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AI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고 지금 아직도 안 움직인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지금 주도 종목들 몇 종목이 움직여서 그렇지 그 주도 종목들이 부담되는 분들은 다른 종목들 사면 돼요. 아예 살 게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아직도 없어요. 멀었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도 아직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너무 눌릴 때 그냥 매수하면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자,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죠. 3,411억 원어치 샀고 한화오션 3,122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일진전기, 삼성전기, SK,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한화솔루션, 삼성중공업, LNF. 자, 삼성전자를 빼면 조선주, 전력 관련된 종목,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골고루 이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을 타고 갔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도 네이버 제일 많이 던졌습니다. 1,427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리고는 ETF들이 많네요. 뭐 금도 그렇고 인버스, 또 미국 S&P 500, 뭐 타이거 200, 우리 증시 전반에 지금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이런 종목들도 기관에 매도가 나왔고 미국 S&P 500. 네, 그 기관이 파는 것과 그러니까 ETF는요 좀 달라요. 이 주가 움직이는 게 왜냐하면 기관이 팔았다고 뭐 주가가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 미국 S&P 500을 추정하는 종목은 그냥 미국 S&P 500이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더 공평하게 외국인이나 기관들과 경쟁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두산에너빌리티, 삼양식품, 그다음에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이 기관이 매도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주 초반과 후반은 좀 다릅니다만 그리고 주가도 33,000원 찍고 27,000원대까지 밀렸다가 29,000원대를 지금 회복했고 시간외에서 더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다음 주나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괴리율 차이가 좀 있었어요. 미국 종목들이 급등한 것이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그 10%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금요일날 눌렸는데요. 시간외에서 바로 올랐던 거는 미국의 이 양자 컴퓨터 종목들 시간외에서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차이를 좁힌 거고요. 실제로 폭등을 하다가 이제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하락 마감 1.9% 하락한 채로 끝났고요. 뭐 D-Wave 퀀텀 같은 종목이 한 5%대 올랐는데 다시 또 시간에서 조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실제 그 미국의 그 NAV 이 실제 가치가 어떻게 됐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는 ETF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점이다. 괴리율도 많이 좁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뭐 금 지금 최근에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빠른 것 같고 코리아 AI 전력 관련된 ETF, 미국 나스닥 100 ETF 네, 이런 것들을 기관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기관도 4,728억 원 제일 많이 샀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기관의 매수.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50만 원 돌파할 때 기관 매수 덕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야말로 시총 1, 2, 3위 순으로 그냥 샀네요. 그리고 삼성 SDI, 한화오션,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을 이제 샀고 LS 일렉트릭, SK 이노베이션, 하이브, 두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기아 네. 이런 2차 전지, 반도체, 하이브도 이제 오랜만에 매수, 그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연기금 볼게요. 연기금도 네이버 제일 많이 팔았고요. 카카오,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AI 반도체 탑10 ETF 연기금이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삼성전자 우선주, 유한양행, 셀트리온, KTNG, 삼양식품, 역시 AI 전력인프라 종목 팔았고 HMM, 철강소재, IT 플러스 관련된 ETF들을 던졌네요. 자, LG 에너지솔루션 제일 많이 샀고 한화오션,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기아, 코덱스 반도체, SK스퀘어, 타이거 화장품, 코덱스 AI 반도체,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하이브 한국전력. 자,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 화장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신호를 읽은 걸까요? 여기에 2차 전지들. 네. 저는 화장품이나 뭐 하이브 같은 엔터나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네요. 8,067억 원. 그 다음에 한화오션,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로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삼성전기, HD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개인들은 팔았네요. 삼성 SDI, LS 일렉트릭. 정확하게 완전히 반대로 반도체, 2차 전지, 전력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매도했습니다. 자, 차이가 이번 주에 정말 확연하게 느껴졌고 투자의 기본 어떤 그 개념이나 가치 판단이 전혀 달라요. 개인들하고 외국인 기관이. 자, 그럼 개인들이 뭘 샀지? SK하이닉스 거의 1조 원 가까이 9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ETF들 빼면 현대차, 또 S&P 500 ETF도 샀고 카카오, APR, 한국금융지주, 삼양식품,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지난 한 주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파마리서치 439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리고 HLB, 보로노이, 현대힘스, 유진테크, 원익 IPS,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휴림로봇, 삼천당제약, BHI, ABL바이오, GNC에너지, 원익홀딩스, 제주반도체 매도했습니다. 바이오가 좀 포함되어 있죠. 바이오는 시장에 지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고 그 이유는 외국인 기관이 안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뭘까? 현대무벡스 지금 로봇 안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젠 R&M, ENF 테크놀로지, 대주전자재료, FST, 하나마이크론, 엔캠, PSK, 강원에너지, ST팜, 솔브레인, 덕산 네오룩스. 로봇과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2차 전지 종목들도 몇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니죠.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 보면 G2G 바이오 제일 많이 팔았고요. ABL 바이오, 알테오젠, 덕산 네오룩스, ENF 테크놀로지, 태웅, 프로티나, 파인엠텍, 리가켄 바이오, T로보틱스, 로보티즈, 휴젤, YG 엔터테인먼트, BHI를 제일 많이 팔았네요. 바이오와 로봇 정도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을 제일 많이 샀고, 파마리서치, 원익 IPS, 넥스틴, 리노공업, 한스바이오메드, 에코프로, VM, HPSP, 유진테크, 실리콘2, 인투셀, SNS텍, 심텍 철저히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과 파마리서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좀 비싸다고 보는 건가요? 장기로 볼 때. 그리고 태웅, ABL 바이오, 덕산 네오룩스, JYP 엔터테인먼트,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VT, 솔브레인, YG 엔터테인먼트, 오스코텍, PSK, 파마리서치,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반도체, 바이오 요 정도네요. 그리고 엔터가 포함되어 있고, 연기금은. 반면에 원익 IPS 제일 많이 샀고요. 심텍, 태광, 넥스틴, 하나마이크론, 인투셀,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LS머티리얼즈, 진성 TEC, 나노신소재, 큐리언트, 두산테스나, VEM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은 역시 반도체와 2차전지. 네. 2차전지는 대주전자재료와 에코프로비엠과 나노신소재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1114억 원어치 팔았고, JYP 엔터테인먼트, 리노공업, 대주전자재료, 엔캠, FST, PSK, 하나마이크론, 한스바이오메드, 우리기술, 심텍, 타이거일렉, 넥스틴, 강원에너지 순으로 매도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엔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G2G 바이오 제일 많이 샀고, ABL 바이오, 휴림로봇, 하이젠 R&M, 보로노이, 현대힘스, 알테오젠, HLB, BHI, 프로티나, 태웅,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리가켄 바이오, 캠트로닉스, 바이오와 로봇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네요.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로봇은 개인이,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음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엔터가 살짝 이제 매수 시작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좀 살펴본다고 봤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결국은 돌고 도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 기관들은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바이오는 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